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맞벌이를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제게 소홀하지 않으셨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딸은 공주님이라며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이 자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은 겸손과 예의를 항상 강조하셨죠. 은서야, 네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아빠는 건설업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하셨는데 성공한 후에도 검소한 생활 방식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건 알았지만 아빠는 그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후 저는 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업무적으로 알게 된 인연이었죠. 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들의 상견례를 준비했어요.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내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어. 거기서 하는 게 어떨까? 당시에는 그저 아빠가 단골로 가시는 고급 레스토랑인 줄만 알았어요. 상견례 당일 우리는 강남에 있는 라 벨라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모였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민준이네 부모님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셨어요. 특히 민준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한껏 치장하고 오셨죠. 첫인상부터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반면 민준 아버지는 조용하고 얌전한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저 은서예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민준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정말 예쁜 여자 만났네. 어쩜 이렇게 날씬해? 살림은 할 줄 알아? 첫 마디부터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민준이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행복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항상 그렇듯 검소하게 차려입으셨지만 그 자체로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은서 부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빠의 인사에 민준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 시계 정말 근사하네요. 명품이죠? 아빠는 약간 당황하시며 손목시계를 가리셨어요. 아, 이건 그냥 오래된 시계입니다. 사실 그 시계는 아빠가 첫 사업에 성공했을 때 스스로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들었어요. 비싼 건 맞지만 아빠는 그런 걸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러다 민준 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저희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어려워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마련해 둔 거죠. 사돈댁은 어떠세요? 혹시 부동산 있으세요? 그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부동산이니 뭐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준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주제를 파고들었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건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적어도 하나쯤은 있으셔야죠. 사돈도 건물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민준은 얼굴이 붉어져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이 낯설지 않았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제게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뒤에서는 저희 집안에 대해 캐물으며 그 가족 형편이 어떤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던 분이었거든요. 민준이 몇 번 말릴 때마다 내 아들, 팔아먹을 여자 제대로 알아봐야지 라고 했다는 말을 민준 동생에게 들은 적도 있었죠. 은서 씨 부모님도 뭐 하나쯤은 마련해 주실 거 아니에요? 신혼집이라도? 요즘 젊은 애들 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의 어머니는 시선을 내리깔며 마치 측은하다는 듯이 덧붙였어요.
아이고, 혹시 형편이 어려우시면. 괜찮아요. 우리 민준이가 잘 벌 테니까. 그래도 신혼집 정도는 최소한 전세금 절반이라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테이블 아래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민준의 아버지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들에게는 좀 더 나은 출발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민준 어머니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는 결혼 전에 모든 걸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민준이 사촌이 결혼했다가 이혼할 뻔했는데 결혼 전 재산 분배 얘기를 안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은서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집은 몇 채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솔직히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작게 들리는 민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제 부모님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이것들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버티기는. 내 아들을 이용해 신분 상승하려는 거겠지. 아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재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먼저인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의 만남은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민준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이고,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요즘 세상에 현실적인 얘기 좀 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자녀들 앞날을 위해 하는 얘기지.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민준 군, 미안하지만 우리 은서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어. 가족이 되기 전에 이런 가치관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네. 은서야, 우리 이만 가자. 그 순간 민준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빠의 결정이 갑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안 그래도 처음부터 민준을 썩 내켜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왔어요. 김 사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픈하는 강남점 건물 시안을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빠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무실로 가져다 주세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사장님이세요? 이 레스토랑이? 지배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김 사장님은 저희 레스토랑 건물주이시자 전국 체인점의 오너십니다. 특히 다음 주에 오픈하는 강남점도 사장님 소유의 건물이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녀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했어요. 그러니까 김 사장님이라면 그 유명한 라벨라 체인의. 아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제가 이 체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우리 딸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민준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은서 양, 우리 민준이 제발 놓치지 마세요. 사실 우리 건물도 대출금 갚기도 힘들어서. 아이고,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이번 달 이자도 못 갚았어요. 당신 아버님 같은 분이 사돈이 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어깨를 붙잡고 말렸지만 민준 어머니는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말을 이어갔어요. 김 사장님,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은 서로 결혼을 원하잖아요.
민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제서야 민준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발 오해 마세요. 은서 씨는 정말 착한 아이고 우리 민준이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냥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한 아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우리 은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런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준 아버지도 이제야 입을 여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평소에도 조금 물질적인 면을 중요시해서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된 가치관의 차이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은서야, 제발.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우리까지 헤어질 필요는 없어. 나는 네가 정말 소중해. 그 순간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행복했어. 하지만 이런 가족과 함께라면. 솔직히 말해서 민준 어머니의 행동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민준이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거였죠. 민준아, 미안해. 나도 널 많이 좋아했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니 우리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죠.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은서야, 아빠가 너무 심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저도 그런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미래는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주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우리는 결국 헤어졌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가끔 민준이 생각나긴 해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처럼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언젠가는 그도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는 제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흡족해 하시네요. 은서야, 가끔은 인생에서 노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 그날 상견례에서 네가 겪은 불편함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잖니. 아빠의 말씀대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는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얼마 전 우연히 민준을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짧은 대화 끝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죠. 은서야, 사실. 엄마가 너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너희 아버지께 연락했었어. 사업 투자를 해달라고,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결국 너희 아버지가 경고장까지 보내셨다더라. 민주는 한숨을 쉬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 건물도 사실은 남의 명의로 대출받은 거였어. 엄마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뻔했어. 아버지가 퇴직금 다 털어서 합의했지. 난 엄마의 그런 면모를 몰랐어. 그날 상견례에서 내 앞길을 막은 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결혼했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민준. 어머니의 그 집착적인 태도와 끝없는 욕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독립했어. 엄마와는 거의 연락 안 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래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야.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민준도 결국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를 찾은 거니까요. 헤어질 때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은서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날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정말 미안해. 그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늘 민준을 만났어요. 그때 상견례 때 정말 감사해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더구나. 민준 어머니가 계속 나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 널 볼모로 삼으려고 했던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 정말요? 응. 하지만 걱정 마.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생활과 상관없어. 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의 상견례가 얼마나 큰 위기에서 저를 구해준 건지 새삼 깨달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어떤 건물이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요.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실은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